자, 반갑습니다. 강북중학생 여러분, 한거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과학의 6단원 물질의 특성, 중단원이 혼합물의 분리에서도 네 번째 소단원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단원 1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조금 생소하죠? 크로마토그래피.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때 사용된 이때 사용된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항상 교과서 그리고 함께 첨부해둔 활동지를 하나 출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 채우면서 나름대로 필기할 것도 필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혹시나 이 출력하기 힘들면은 컴퓨터에 워드 창을 띄워놓고 타이핑하면서 마지막에 타이핑한 걸 출력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빈칸을 비워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둔 거니까 꼭 이 빈칸 채우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전 시간도 그렇고 중단원 2의 학습 목표는 이 형식이 다 똑같죠. 이제 좀 눈치챘겠죠. 무엇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 찾기가 두 번째예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한다는 건가, 이 혼합물 분리 방법은 무엇일까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일단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 예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혼합물 분리 이 방법,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요. 이때 사용된 물질의 특성도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 이제 교과서 위에 이제 도입부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항상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 호기심을 가져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만년필 볼펜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펜으로 쓴 것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잉크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이 아닙니다. 잉크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에요. 색깔마다도 다 처음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를 것이고,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물질들을 사용할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물질을 배합하기는 힘들겠죠, 오히려.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니까 이 성분들을 다 분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거꾸로 그럼 이 성분들 뭔지를 우리가 다 안다면은 이 볼펜과 이 볼펜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것을 외관이 똑같아 하더라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상, 그리고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보는 영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했었죠? 재결정? 제3화 위조 서류를 찾아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만 가볼게. 고마워. 그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이건 우리 반 학생 한 명의 수행평가지야. 나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거든. 내 기억에 이 학생은 분명히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모든 활동지에 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인이 혹시 위조된 게 아닐지 알 수 있을까? 선생님, 이 사인들 모두 같은 펜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사용하는 수성펜으로 사인한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내가 맡을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선생님, 이 종이 조금만 잘라도 될까요? 그러렴. 자, 이거 필요하지? 역시 명탐정은 달라. 수성펜을 사용하셨으니까 물을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사인은 위조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펜의 잉크까지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두 잉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이 사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위조 사인인 게 확실하구나. 조금 씁쓸하지만 괜찮은걸.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앞으로도 저희 두 탐정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과학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속임수가 안 통한다는 거 잘 알았죠. 자, 이제 영상 이제 봤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을 쓸 수 있겠죠. 이번 시간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데요. 이름이 너무 좀 생소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로마토, 이게 사실 그리스 어원이거든요. 크로마토가 이제 그냥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피는 기록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 색깔을 보고 뭔가 이제 차이를 이제 우리가 분별한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마토가 색깔이다. 그래서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의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부분은 바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혼합물 분리 방법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특성, 바로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무엇이? 물질마다. 그래서 요것의 원리까지 들어가려면은 이 성분의 이제 이 분자 구조나 어떤 원자와 분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원리는 당연히 중학교 과정을 아득히 넘어서고 이 전공자들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용매에 따라서 이 물질마다 따라가는 이 속도가 모두 다르구나 하는 것은 중학생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은 지금까지 뭐 밀도차를 이용하고 용해도차,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처럼 실제로 이 물질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따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에서는 아주 좋은 분리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험 방법도 쓰고 그 결과도 함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 다 준비됐죠?
자, 영상으로도 다 못 본 학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실험 방법 첫 번째예요. 먼저 이제 이 중앙에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다른 이제 수성 사인펜으로 이제 점을 이제 찍어주고요. 근데 꼭 수성 사인펜 아니고 유성 사인펜도 분리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성 사인펜을 사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용매가 물이기 때문이에요. 유성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에 잘 안 녹는 잉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번져요.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성분마다 이동하는 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성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이나 에탄올 이런 이제 다른 용매를 사용하면은 또 잘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수성 사인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물 아래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부분, 잘린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최대한 동일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동 거리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실험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관찰을 하면은 이제 분리가 다 되는 것이 보이죠. 명확하게 분리되진 않지만 다양한 성분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활동지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이 답입니다. 잉크의 색소가 물과 함께 거름종이를 따라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색소로 나누어진다. 이번 실험의 결과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 앞에 했던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 생각을 써주면 돼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물질의 특성. 이번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된 물질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써주면은 좋겠죠. 그 특성은 하나의 단어는 아니고요. 문장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선생님 아까 단점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했던 밀도차나 끓는 점차, 용해도 재결점 이런 걸 이용한 것처럼 실제로 완전히 물리적으로 떼내서 얘를 어떻게 다루기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 크로마토그래피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양이 작아도 사용이 가능해요. 혼합물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끓는 점차 같은 경우, 특히 밀도차 같은 경우 양이 매우 작으면은 힘듭니다. 혼합물 분리 잘 안 돼요. 모든 게 그렇지만.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잉크의 그 사인펜 점 하나도 분리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용으로도 혼합물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질이 매우 비슷한, 같은 잉크니까 매우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성분이 매우 다른 애들을 섞어가지고 잉크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얘가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뭐 잘 마르고 어떤 거는 이제 마르지 않고 하면 이 종이 자체가 올 수도 있고 번질 때도 이게 잘 깔끔하게 아주 쉽게 번져버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질이 매우 비슷한 애들을 사용해요. 수성이면 수성, 유성이면 유성. 이건 아주 굵직굵직한 거고 그 밖의 것들도 대부분 아주 비슷합니다. 색소니까요. 그래서 성질이 매우 비슷한 물질의 혼합물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매우 간단하죠. 걸리는 시간도 짧고요. 복잡한 혼합물을 한 번의 분리 과정으로 각 성분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땅땅땅 이렇게 따로따로 다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확인용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활동지에 빈칸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 실제 실험했던 것을 그림으로 좀 쉽게 나타낸 거죠. 이제 이 혼합물 이 부분이 용매, 이 잉크가 이 용매에 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담기면 안 되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가 용매를 이제 빨아들이면서 혼합물도 이 용매에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점점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혼합물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니까 이 성분마다 이 용매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어때요? 전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나타냈는데 이 빨간색, 초록색 이 부분은 분리가 됐습니다. 빨간색은 이동 속도가 빠른 거고요. 이 초록색은 이동 속도가 느린 거겠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이 초록색깔 부분은 이 종이와 이 흡착 정도가 강한 거고, 빨간에는 흡착 정도가 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각 성분 물질로 이제 분리가 된다. 이 특성 뭐라고요? 용매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혼합물 분리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용매였죠. 아까 수성사인펜, 유성사인펜 할 때도 물을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아세톤이나 뭐 에탄올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요. 같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죠. 이건 용매도 할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속도가 아니라 녹는 정도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용질과 용매, 여기서는 그냥 잉크와 용매,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이 분자들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는 분리되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용매를 선택해야 한다. 이거는 근데 뭐 실제로 실험할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 용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예시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이 예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장점, 아까 말했듯이 성질이 너무 비슷하면은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기 좋고, 아주 작은 양에도 이제 가능하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활동지에 이제 여러 빈칸이 있을 건데요. 어떤 부분을 써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약물 검사입니다. 약물 검사. 그래서 그 소변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영상으로 하나 올려줄게요.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이나 후에 약물 검사인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도핑 테스트 또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검사 방법인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핑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혈액과 소변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소변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변에 선수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넣고 크로마토그래피 테스트를 통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소변을 파스테르 피펫이라는 유리관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증류수를 유리관에 넣어줍니다. 소변에서 물에 녹는 성분은 증류수와 함께 아래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유리관에 남아있는 나머지 성분에 메탄올을 넣어주세요. 유리관에 남아있던 성분이 메탄올에 녹아 메탄올과 함께 아래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액을 용출액이라고 합니다. 용출액을 회전진공 농축기라고 하는 장치에 넣어주세요. 시험관이 더물에 담겨져 뱅글뱅글 돌면서 용출액이 가열됩니다. 가열된 용출액은 수증기로 기체가 되어 올라가다가 다시 차가워지면 액체가 되어 떨어집니다. 바로 이 액체로 크로마토그래피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핑 테스트를 위한 장치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가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관을 통해 걸은 액체가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에 있는 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액체의 성분들은 이 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각각 다른데,
바로 이 속도차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게 됩니다. 도핑 테스트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각 성분들이 몇 분, 몇 초에 관을 통과했는지가 표시되어지는 거죠. 삼 3분쯤에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의 그래프와 약물을 복용한 경우의 그래프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높은 수치의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죠?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크로마토그래피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 도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의 성분 확인이 있습니다. 성분 확인.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잉크도 이제 분리한 게 전부 다 성분에 따라서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의 성분 확인되고, 그 다음에 성분 분리. 여기서 이제 의약품 성분 분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냥 뭐 혈액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전부 다 이제 성분 분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세 번째에 이제 그냥 유용한 성분 분리라고 해서 활동지에 넣어놨습니다. 단백질 뭐 성분 검출도 사실 여기 물질의 성분 확인, 성분 분리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잎의 색소 분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크로마토그래피는 하나의 그 종류일 뿐입니다. 그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일 뿐이고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활동지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뭐 산화 알루미늄이나 뭐 실리카겔 같은 고운 가루를 유리나 플라스틱 또는 금속판에 얇게 입혀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한다. 얇은 종이 대신에 얇은 판을, 금속판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 차이점이 대신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차이점이 조금 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분리가 좀 효과적으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은 크로마토그래피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가 약하잖아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용매가 아주 센 용매라면은 상대적으로 종이를 잘 녹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제 얇은 막 금속판을 사용하면 됩니다.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 두 번째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그림 나와 있죠. 활동지에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이 실험 재료가 과학실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 간 속에 이제 물질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산화 알루미늄, 뭐 실리카겔 채우고 이제 액체 혼합물을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흘려 보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층층 이제 나누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장점이 실제로 분리를 그냥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분리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분리할 때 좋겠죠. 마지막은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제 가는 간에 이제 표면에 고정상을 코팅하고 이동상으로 기체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기체로 만든 다음 이동상 기체와 함께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성분 기체의 성질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성분 물질이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장비가 좀 까다롭고 과학실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체로도 이거 다 할 수 있구나. 용매가 반드시
액체일 필요는 없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한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자, 아까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도 다 알 수 있었죠. 제조사마다 잉크의 성분이 조금씩 다 다르다. 성분이 다르니까 용매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도 전부 다 다르겠네. 우리가 실제로 이 잉크를 전부 다 이 성분마다 분리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게 다른 제조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진짜 이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혼합물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얘는 이렇게 분리해야 돼, 얘랑 얘는 또 이렇게 분리해야 돼 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적용하는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